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약입니다. 오늘은 사주 원국에 이런 인자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2배, 3배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 스트레스 지수가 왜 높은가? 오늘은 그러한 부분을 갖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또 거기에서 일일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이지만은 유독 이런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 혹은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주 원국에, 내 사주 팔자에 뱀사자가 있는 사람 한번 봐라. 뱀사자. 뱀사자가 있는 사람들. 사주 원국에 닭유자가 있는 사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닭유자. 그 다음에 소축자가 있는 사람들. 이 세 가지. 12개가 인자 있습니다. 12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그 중에서 저는 이 세 개를 제가 뽑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다 이 말이에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만고 질병의 주범인데 살면서 최고의 적이 스트레스인데 얘를 이 인자가 특히 유발시키고 있다. 왜 그런가? 얘들이 왜 그런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여기는 오행상 화에 해당이 되지만 이 안에는 경금이 있습니다. 경금. 경금. 금이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 다음에 이유는 당연히 오행상 금의 기운 자체가 강하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얘는 소축자는 금의 창고다 그럽니다. 금의 곧장이다 이게겠죠. 창고니까 뭉텅이로 있겠죠. 그러면 얘를 지금 보면 전부 다 오행상 금에 해당이 되겠죠. 사유축은 금의 기운 자체가 강한 인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얘가 금인데 스트레스를 주느냐? 두 가지로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이건 명약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행상 금 자체는 금의 성질은 무조건 뭘 하려고 하냐면은 목을 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목을 극을 하려고 해요. 극 자체를 한다고 하는 거죠. 금극목. 얘는 금은 자르는 성질이 있겠죠. 자르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고 오행상 목은 성장하려고 하겠죠. 얘는 성장하려고 얘는 자르려고 하니 근본적으로 서로가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금극목을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금은 목을 극하려고 하고 얘는 자르려고 하니까 서로 어긋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당연히 유금도 예를 들면 금의 목의 기운 자체를 강하게 극을 하려고 하겠죠. 극을 한다. 소축자도 금의 기운 자체의 창고를 갖고 있으니 당연히 목을 극하려고 하겠죠. 균형이 있을 때는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조건 금은 목을 치려고 합니다. 좋은 쪽으로 갈 때는 오히려 얘가 좋은 결실 아니면 뗄감으로 쓸 때는 얘 금이 필요하겠죠. 자, 중요한 것은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첫 번째 한 가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은 목을 치려고 한다. 목이 뭐냐? 목. 오행상 목이 뇌를 이야기하겠죠. 신경을 이야기하겠죠. 신경. 뇌와 신경이니까 사주에서 사유축 이 한 글자만 있는 사람, 사주 원국에 한 글자만 있어도 근본적으로 뇌가 아프다.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냐면 나중에 건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건강 쪽으로 귀결을 시키려고 해요. 건강.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는 치명적으로 아픔을 겪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뇌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겠죠. 자, 첫 번째는 그렇다는 거죠. 금극목을 하니까 뇌가 아프다. 이 인자가 있음과 동시에 두 번째가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뭐냐?
사주 원국에 이 한 글자만 있어도 사주 원국에 만약에 뱀사자를 갖고 있거나 다글자를 갖고 있거나 어느든 위치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이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스트레스가 높느냐? 소축자. 왜 그러냐? 이 인자는 내가 타고남과 동시에 이 인자를 갖고 있는 것은 얘들은 다시 여기 앞으로 가서 보면 금이죠. 금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결실을 이야기합니다. 결과의 결실이에요. 결실. 이 6월은 우리가 뭐냐면 추석이 있습니다. 이 6월에 추석이 있으면은 햇과일, 햇곡식이 나와서 이때 예를 들면 조상님들에게 이게 성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때가 예를 들면 결실을 거둬서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나누는 시기가 됩니다. 결실을 얻는 시기겠죠. 그러면 얘는 왜 결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느냐? 1월에서 1, 2, 3, 4, 5, 6, 7, 8, 12개월이 있는데 여기서 12개월이 있는데 이 사가 상반기에서 뱀사자가 뭐냐? 상반기 1월에서 6월 30일 사이에 이때가 수학기라고 해요. 수학. 그리고 이 7, 8, 9, 10, 11 시에서 다교자가 이것도 수학기겠죠. 가을의 수학, 상반기의 수학. 이 사가 뭐냐면 보리가 생산이 되고 이때가 수확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확을 거두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6월 말경까지 온전하게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 상반기 속에 인묘진사 여기서 미사에 유일하게 경금 하나가 있어요. 상반기 중에서 경금. 이것이 바로 결실을 이야기해. 결과물. 수확. 추수하듯이 추수하고 수확을 거두는 시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한번 보자. 수확, 결과물, 결실이겠죠. 근데 얘는 뭐냐면 소축은 수확한 것을 저장을 하겠죠. 한겨울입니다. 12월 달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걸 잘 수확을 해서 좋은 것에서 수확을 해서 예를 들면 그 이듬해도 먹지만 예전에는 이때 수확을 곡식을 잘못하면은 다 얼어서 못 쓰게 됩니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아요. 옛날에는요. 더군다나 2000년 전에는 더욱더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소축은 결과를 가지고 마음고생을 하는데 이 금이라는 것이 결실인데 내 사주에 이런 인자가 한 자만 있어도 내가 태어남과 동시에 무슨 부분 갖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냐면 결과, 결실, 성과. 그러니까 내 운명에 이 인자가 있으면 뭔가 결실을 거두고 성과를 거두고 결과물을 얻어내야 할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인자 한 자만 있어도 굉장히 부담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내 스스로 일어서야 하니까. 내 스스로 수확을 거둬야 할 시기니까. 수확 거둘 시기겠죠. 수확을 거두고 저장할 시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결과물을 찾아내려고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사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것은 마치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인자를 주고 어린 아이에게 결과물을 찾아내라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것은 지옥이겠죠. 사주가 굉장히 신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을류 이렇게 신약한 상태 이 어린 아이에게 이 엄청난 짐을 주어가지고 너 빨리 결과물을 얻어요. 이것은 물만 먹고 똥을 싸라는 거와 된똥 싸라는 거와 마찬가지고 어떻게 물만 먹고 된통을 쌉니까? 그리고 이렇게 돌면은 어깨에 짐을 많이 주고 어린 아이에게 짐을 주고 일을 엄청나게 주는 것이죠. 양을요. 과부하 걸리는 거죠. 힘든 것이죠. 자, 그런데 잘 균형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스트레스를 가지고 태어났다. 왜? 결과를 나는 내 스스로 얻어내야 하니까 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인자에 비해서 이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뭔가를 도출해내고 총대를 메고 나가야 하니까. 그런데 이 한 개만 있어도 근데 이게 만약 겹쳤다 이렇게 겹쳐 있는 경우는 이때는 뭐냐? 공장이겠죠. 스트레스 공장. 더 부담이 많겠죠. 한 개만 있어도 있는데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는 내가 태어남과 동시에 성과 결실을 거두려고 하니 신경성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내는 와야 하는데 내는 놀 수가 없어요. 왜? 추수기니까. 추수기 어찌 놀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만약 비바람이 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노심초사하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걱정을 만들어서 합니다. 이걸 얘기해줘요. 없는 걱정을 만들어서 하게 된다. 유자가 있는 사람들, 소축자가 이렇게 겹쳐 있는 사람들은 공장을 얘기했죠. 스트레스 공장. 없으면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혹시 비바람 몰아칠까봐 추수기에. 아니면 누가 도둑질해 갈까. 이것저것 고민하다 보니 고민이 많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 사유축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한 자만 있어도 근데 이게 겹쳐 두 글자 세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하다.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 건강에서 이렇게 보겠죠. 건강은 어떤 부분이냐? 오행상복이겠죠. 이렇게 많이 있으면 당연히 목을 더욱더 치겠죠. 그 다음에 화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뇌질환을 앓는다. 수족저림을 얻는다. 수족저림. 어깨 결림을 가질 것이다. 금이 많으면 어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어깨에 대한 결림, 수족 결림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이겠죠. 뇌질환, 신경, 간, 그 다음에 화에 관계된 것도 그렇다 이걸 이야기해요. 화는 심장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이 많은 사람들은 성공했어도 나중에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다. 뇌질환과 여러 가지 쑤시고 아프고 그 다음에 심혈관, 심장질환에 대한 부분에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금이 많으니까 당연히 금이 많으면 화가 꺼질 식자입니다. 금다 화식이겠죠. 금이 많으면 화가 꺼진다. 식을 식자입니다. 꺼질 식자. 그래서 금다 화식 현상으로 해서 얘가 금에 의해서 꺼지니 심장, 심부전, 심혈관 질환, 혈액에 관계된 부분, 눈, 안과 이런 부분에서 크게 질환을 앓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사주 원국에 뱀사자가 있는 사람들, 닭유자가 있는 사람들, 소축자가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서 내가 타고남과 동시에 아하 내가 근심과 걱정을 갖고 있구나. 왜냐면 추수기의 기운을 갖고 있고 첫 번째는 오행상 금이니까 목을 치려고 할 것이고 근본적으로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두 번째는 내가 이런 때 결실을 갖고 어떤 목적물을 결실을 얻어내라는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지켜야 하니까. 잘못하면 이 소축은 집어넣고 창고에 집어넣고 곡식을 집어넣고 얼어서 쓸모가 없게 되니까 노심초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근심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사유축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무조건 좋지 않냐? 아니다. 반면에 또 좋은 것이 있다 그랬죠. 어떤 부분이냐? 결실 이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잘 사주가 구성이 되면 결실을 이미 나는 갖고 태어났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결과물. 그게 바로면 재물이겠죠. 재물과 어떤 부동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나는 이미 좋은 걸 갖고 태어났다. 인자가 사주 구성이 좋을 때는 우리가 그런 좋은 것을 갖고 태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런 부분을 사주에서 정확하게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명리학은요. 이것이 좋은 쪽으로 작용한 거구나. 이런 경우는 아주 좋지가 않겠죠. 설령 돈을 벌었어도
몸은 다 거덜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죠. 나중에는 질병덩어리입니다. 질병덩어리. 그러나 이게 여자다면 이게 남자다면 자식 문제로 직장 문제로 여자다면 남편 문제로 직장 문제로 온갖 근심 걱정 총대를 메고 산다. 총대 메고 모든 걸 자기가 하니까 일복이 많겠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혹한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리를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을 이런 부분이 있어도 조후가 잘 균형이 이루어질 때 그건 괜찮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혹하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명하시는 분들 저의 유튜브를 보고 많은 분들이 장명에 대한 의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데 장명을 이렇게 유차 소축자가 있거나 사유축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정답은 화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화 중에서도 병화냐 정화냐 병화를 선택하느냐 정화를 병화는 나들변이요 정화는 불화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불화변을 선택할까 나들변을 선택할 것은 일간에 의해서 달라진다. 가불병정목이 경신임계 그 일간 그거에 의해서 이것은 선택이 되겠죠. 장명법에서는 이것은 쉽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유축이 있는 사람들 오늘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주 기분 좋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유축 그러나 내가 너무나 깊고 그 고통이 너무나 깊고 아픔이 크다면 결국은 질병으로 건강을 해치고 질병으로 연결되니까 스스로가 잘 통제하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